잠시 뒤 미국에서 한미 FTA 2차 회의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설 우리의 협상 카드는 무엇일까요? 한미 협상 사령탑 면면을 분석합니다. 오늘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고속도로는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한가위에도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충성! 해외 파병장병의 추석맞이 풍경도 보도합니다. 괌에 간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자녀를 차에 방치했다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에 대한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은 호텔방 위치부터 현장 답사까지 인명 학살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There were 2 cameras located in the hallway. 범행 전에는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만 들이면 소총이 기관총처럼 바뀝니다. 총기 규제 여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We'll be talking about gun laws as time goes by. 항공사 공동운항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있고 손님한테 안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받아라. 여객기 티켓만 팔고 문제가 생기면 떠넘기는 공동운항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종합뉴스 전해책입니다. 오늘 북한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 주유소에 급유를 받기 위해 서있던 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 당국이 당과 군, 정부 고위 간부 차량 외엔 주유소 급유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위 간부 차량은 727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왜 727인지 아십니까? 727은 그들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북한 지도층은 전승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도층의 정신자세는 어떨지 이게 저만의 걱정일까요? 예, 첫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죠. 회의 시작 전부터 폐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 통산 대표단과 방어에 나선 우리 대표단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근본 공동의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워싱턴 DC 2차 회의는 진검승부의 시작입니다. 영상회의로 치른 1차 공동위원회 회의와 달리 이번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대면합니다.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벌이는 협상인 만큼 개정의 폭과 범위가 최대 관건입니다. 미국은 FTA로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며 개정 협상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폐기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동 분석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개정 협상 개시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번 협상 결과 못지않게 양국 협상 대표의 면면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통상 대표는 노련한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하이저이고 우리 대표는 한미 FTA 3파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가 만났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모두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입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스캐든에서 통상법 소송을 다뤘던 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등 자유무역주의 행보를 이어온 김현종 본부장과 달리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일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주력해 FTA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협상 스타일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김 본부장이 온화한 인상과 달리 상대의 허를 찌르는 허허실실 협상가라면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을 할 것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대표부 근무 당시 자국 이익을 위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수출 자제를 요구할 정도로 전방위 압박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continue to push for ways that will reduce the U.S. trade deficit. 폐기 위협을 앞세운 미국의 강한 압박과 한국의 끈질긴 방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최악의 참사를 벌인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은 32층 호텔방 안팎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는 또 있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범인 스티븐 패독은 권총, 소총, 라이플 등 수많은 총기를 모았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살상력을 높일 총기를 골라 쓸 의도였습니다. 47 firearms have been recovered. These firearms were recovered from 3 different locations. 패독은 대규모 공연 사흘 전 현장에서 360m 떨어진 만델레이 베이 호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공연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귀퉁이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사흘 내내 현장을 답사하고 총기도 혼자서 몇 번에 걸쳐 방에 들여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독은 방 청소 때 총기가 발각될까봐 내내 방해 금지 편말도 문고리에 걸어놨습니다. 특히 복도 선반과 스위트룸 문구멍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나 호텔 관계자를 감시했습니다. There were 2 cameras located in the hallway so that the suspect could watch as law enforcement or security approached his room. And there was another camera placed inside the hotel room door peephole. 패독은 치밀한 계산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을 자행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독의 필리핀계 호주 국적인 여자친구의 관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주변에서 전혀 눈치챌 수 없게 패독은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패독의 아버지도 연쇄은행 강도 등으로 수차례 수감됐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의 여자친구 마리로 댄리를 만나 조사했습니다. 패덕은 범행 직전 댄리의 필리핀 은행 계좌로 1억여 원을 이체했습니다. FBI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댄리의 최근 출국 기록도 넘겨받았습니다. This information have been communicated to the Homeland Security and the FBI to aid them in their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Ms. Danley and the alleged shooter in Las Vegas. 패덕을 만난 적이 있는 댄리의 조카 조던 나이츠는 패덕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Did he ever talk about guns or anything like that? I didn't even know about guns. 패덕은 2011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넘어진 뒤 호텔 측에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패덕의 아버지 벤저민 패덕은 연쇄은행 강도,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등으로 수감돼 2차례 탈옥했는데 패덕은 아버지와 7살 때 헤어졌지만 치밀한 범행 방식을 그대로 닮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내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총을 맞은 남자 간호사,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 좋아하는 컨트리 음악을 직접 들여다 참배를 당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미국 전역이 애도 분위기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트리 음악 팬이었던 간호사 소니 멜튼 씨. 사건 당시 아내 헤더와 함께 있었던 그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아내를 감쌌습니다. 등에 총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We heard that he shielded her from the bullets and that was the type of person he was, that he would be a selfless person that would sacrifice his safety for someone else. 교사로 약혼한 지 5개월 된 예비 신부와 6살 난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 콘서트장을 찾았다 변을 당한 희생자들은 평범하지만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라스베이거스 사고 현장 근처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It was very tragic. It hurt, you know, it brings tears to people's eyes, and but from this point on, let's move forward. 시민들은 추모에 그치지 않고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소등 행사로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이스라엘에선 성조기 모양의 조명을 설치해 추모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을 칭찬한 표현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경찰 대처를 두고 기지개라 표현에 격려 측은 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참사 대처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We have a tragedy. What happened in Las Vegas is in many ways a miracle. The police department has done such an incredible job. 경찰의 신속 대응을 칭찬한 말이라지만 수백 명 사상자를 낸 참사엔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독려하면서 나는 이 위대한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다.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미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He was a sick man, a demented man. A lot of problems, I guess, and we're looking into him very, very seriously.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서도 지난번 카트리나 때는 1000명이나 사망했는데 이번에는 16명만 사망해 자랑스럽다는 실언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자 상처 주는 말은 그만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범행 현장에선 범퍼 스톡이란 자동 화기 장치도 12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치가 있으면 분당 최대 800발을 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100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지훈 기자입니다. There were 12 bump fire stocks identified on the firearms in the hotel room. 범프 스톡은 일반 소총 뒷부분에 장착하는 별도 장치로 반동을 이용해 사수의 손이 방아쇠에 빨리 다다르게 돕습니다. 1분에 60발을 쏠 수 있는 일반 소총과 달리 이 기구를 쓰면 최대 800발, 기관총 수준으로 변신합니다. The harder you push then, the faster it's going to cycle. 자동 소총은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된 반면 이 장치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격도 개당 $100 정도입니다. For $100 and it works, there is no better deal right now. However, it feels cheap. 민주당은 4년 전 범프 스톡을 포함한 개조 소총 금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라스베거스 총기 참사는 49명이 희생된 지난해 6월 올랜도 나이트클럽 사건을 넘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총기는 자기 방어권이라며 규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 후에도 사건 규명이 우선이란 반응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추석인 오늘 귀성과 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제쯤 해소될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귀성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곳 서울 요금소는 통행 차량들이 계속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은 자정까지 589만 대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는 196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대수입니다. 각 지역별 교통 상황 CCTV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양방향 모두 정체된 구간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입장휴게소 부근 양방향으로 차들이 빽빽한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목포 방면으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부근에서 인천 방면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가 절정에 달했던 오후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져서 1,400km 가까이 되던 정체 구간이 지금은 940km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20분, 목포까지 4시간, 강릉까지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정이 넘어야 정체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이렇게 길은 곳곳이 막혔지만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낸 추석, 마음은 풍요로우셨지요. 한가위 풍경을 윤재민 기자가 담았습니다. 정성껏 따른 술잔을 상에 올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합니다. 차례를 지는 뒤 성묘를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저희가 장인어른을 못 뵀어요. 이렇게나마 와서 뵙고 한 게 그렇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강 건너 흐릿하게 북한 땅이 보이는 이곳 임진각에서 실향민들도 합동 제배를 올렸습니다. 생존 여부도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픈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좀 고향 생각이 나고 그냥 좀 울컥하는 그런 좀 심정이 나왔거든요. 조상께 예를 마친 사람들은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리를 던지고 곤장도 쳐보며 민족 명절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저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우리 손주가 특히 더 좋아하니까 저야 더 말을 없이 좋네요. 날이 저물면서 보름달이 뜨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등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오늘 뜬 달은 완전한 보름달의 98% 수준으로 꽉 찬 보름달은 모레 6일 떠오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파병 장병들은 해외 각지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윷놀이를 하고 송편도 만들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기관총을 장착한 차량이 레바논 시내를 정찰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동명부대로 파병 10주년이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수단에서 재건 활동을 하는 한빛부대는 도로 보수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폭염과 세차게 몰아치는 폭우를 이겨내고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한가위에도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총성! 일과 시간 후 차례상 앞에 선 잔병들이 절을 합니다. 현지 주민들과 한데 모여 투호를 던지고 제기를 찹니다. 송편을 빚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송편기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활동만한 윷을 던질 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수전 훈련을 지원하는 아크 부대원들은 국민들에게 특별한 추석 인사를 보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을 누비는 청해 부대원들도 추석 분위기를 냅니다.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서 국민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우리 장병 1,400여 명이 12개 나라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할 것인가를 두고 주한미국인 철수 여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과 우방국 시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이번 달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의 통제 아래 줄지어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주한미군이 1년에 2차례씩 실시하는 민간인 철수훈련, 일명 네오 훈련입니다. 미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네오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훈련에 앞서 주한미군 가족에게 집결 장소와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오 작전의 대상은 한국에 체류 중인 민간 미국인 14만 명,
우방국 시민까지 합치면 22만 명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이들을 평택기지에 집결시킨 뒤에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대피시키게 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오 작전은 필수입니다.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네오 작전의 훈련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훈련 때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군 가족들이 실제로 수송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는 가짜 메시지가 발송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김정남 암살 피의자 재판에서는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악성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눈과 혈액에서 화학무기 VX가 검출됐고 뇌와 주요 장기는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조끼와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김정남 암살 피의자 2명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두 동남아 여성은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김정남 부검의들은 VX가 김정남 얼굴뿐 아니라 눈과 혈액, 옷과 가방, 소변에서도 검출됐다며 뇌와 주요 장기들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계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 직전 상황에 대해 김정남을 공항 내 진료소로 데려다준 경찰관은 김정남이 천천히 걷자며 눈이 흐릿해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 변호인은 두 여성의 몸에선 VX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The validity of whether Kim Jong-nam was actually killed by VX. We are questioning that. 하지만 부검의는 VX의 경우 농도나 노출 시간,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괌에서 현직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마트 주차장 차량에 두고 쇼핑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먼저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의 한 대형마트에 주차된 차량을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차량 뒷좌석엔 옆으로 기대앉아 잠을 자는 어린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 두 남녀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옵니다. 이들은 한국인 변호사 38살 A씨와 판사인 35살 B씨 부부. 괌 현지 언론은 지난 2일 이들이 차량 뒷좌석에 6살과 1살인 자녀들을 남겨둔 채 쇼핑을 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요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 문이 잠긴 채 창문은 올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구조요원들이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깨어난 아이들은 땀에 젖어 있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됐던 부부는 각각 $2,000씩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2년 전에도 미국에서 2살 배기 아이를 차에 둔 채 쇼핑을 한 한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Oh my god. 미국 19개 주에서는 보호자 없이 차 안에 6살 미만 아이를 남겨두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고 $20,000 이하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들 부부는 쇼핑으로 3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45분 이상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 안에 남겨진 한국 아이들을 보고 9.11에 신고를 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아이들이 구조된 뒤 마트에서 부부가 나온 시간은 3시 15분으로 부부는 45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마트에는 3분밖에 안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인인 부부가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소식에 비판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3살 A군이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갇혀있다 중태에 빠져 국내에서도 아동 차량 방치는 문제가 됐습니다. 기온이 30도 안팎일 때 문 닫힌 차 안 온도는 70도를 훌쩍 넘는다는 실험 결과가 수차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로서 충분한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법조인으로서 현지 법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에 아동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정부가 붉은 도깨비 확산을 막으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만뿐 아니라 내륙 컨테이너 기지까지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장갑을 낀 검역관들이 컨테이너 기지 곳곳에 도깨비 유인 장치를 설치합니다. 부산 감만부두에서 도깨비가 처음 나온 지 엿새가 지나도록 이동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자 일단 감시망을 내륙으로 넓혀 추가 확산 가능성 대비에 나선 겁니다. 수도권 최대 물류단지인 이곳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도 도깨비 발견 가능성에 대비해 유인장치 100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부산에서 운송되어 오는 그 컨테이너 물량이 굉장히 많은 그 의왕 컨테이너 기지 주변을 예찰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지만 예방조사 자체가 육안으로 이뤄지는 데다 컨테이너 환기구로 개미가 드나들더라도 화물주인 동의 없인 내부 소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깨비 이름이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외래 붉은 불개미로 명칭을 바꾸는 등 탁상 공론만 펼칩니다. 도깨비라고 불리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일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일 인천항을 찾아 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요즘 비행기 한 대 탑승권을 여러 항공사에서 나눠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공동 운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골칫거리입니다. 티켓은 판매해놓고 정작 운항은 다른 항공사가 했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항공사 사정으로 파리행 비행기를 예정보다 15시간이나 늦게 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 씨는 휴가 하루를 날렸지만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를 직접 운항하는 항공사가 따로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동 운항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있고 손님한테 안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받아라. 특정 항로의 좌석을 다 채우기 어려울 때 두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기를 함께 운항하는 공동 운항 노선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권은 따로 판매하지만 피해 보상 책임은 실 운항사 한 곳만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 비행기로 공동 운항을 할 때 항공권 가격이 대형 항공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운항의 경우에는 항공 코드가 사이트상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항공 코드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항공사 편의를 위해 시작한 공동 운항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렇게 긴 추석 연휴 맘 놓고 쉴 수 없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고향이 아닌 학원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학원들은 각종 연휴 특강을 내놓고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합숙하며 공부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숙소에서부터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학원에 도착합니다. 학생들은 빨래를 맡기고 아침을 먹은 뒤 공부를 시작합니다. 9박 10일 추석 특강을 듣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입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공부하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동기부여 받으려고. 연휴 기간 동안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은 하루에 반절 이상을 공부에 투자합니다. 유례 없는 긴 연휴를 맞아 서울 유명 학원들은 앞다퉈 특강을 내놨습니다. 예년보다 한 1.5배에서 한 1.8배 정도 문의가 많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지금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 공시 학원가도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이번 연휴가 평소보다 길어서 자습실 이용하는 문의라든가 수업이 연휴 기간에 있어야 되는 문의가 한 15%에서 20%가 늘었고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의 87%는 연휴에도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에게 황금 연휴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모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웃음 경쟁에 나섰습니다. 누가 제일 재밌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액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직접 연출했다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입니다. 비서실장의 어설픈 연기를 지적하고 아니 그것도 와 오랜만이야 평창으로 한복을 입고 외국인과 즉석 연기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카메라 앞에 멀찍이 선다 싶더니 곧바로 취재진에게 돌진합니다. 예상치 못한 동선에 기자들이 당황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팬이 보낸 장난감 작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안 대표의 고교 시절부터 의장대 사열까지 담긴 작품엔 장난감 이름을 딴 찰보란 설명이 붙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모두 함께 추석 인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처럼 국회가 모처럼 화기애애하고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순간부터 여야는 적폐청산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청와대 소식도 하나 전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만큼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내조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도에서 올라온 어머니 강한옥 여사에게 청와대 내부를 직접 소개하는 뒷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차례를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며칠 전 인천 어시장에서 장을 보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잔치가 더 큰 거 없습니까? 이거 자연산 이거는 거 없어요? 관저 살림뿐 아니라 김 여사는 광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은 취임 뒤 넉 달 동안 30여 건에 이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수해 복구 작업을 돕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챙깁니다. 얼마 전 추거홍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 작가 한 메일인의 선물을 건네받는 등 문화 외교도 김 여사의 몫입니다. 이게 한메이링 선생님의 작품 스카프인데 제가 올 겨울에 이 가방에 잘 메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나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비공개 일정들은 사후 목격담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국경 지역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맞은편 북한 마을들은 오히려 평온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탐사보도 7 취재진이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국경 지역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중국 국경에서 촬영한 북한 해산시의 장마당입니다. 수백 명의 상인과 주민들이 과일과 옷, 생선을 사고 팝니다. 40년 전 우리나라 시골 장터와 비슷합니다. 저 아줌마 아직도 사과 닦고 있네? 나는 뭐 마지막까지 닦아야죠. 갈 때까지 닦는 밤이 되자 비행기 활주로처럼 환하게 불 켜진 장마당. 캄캄한 주변과 대비됩니다. 자세히 보니 상인마다 작은 등불을 켜고 장사를 계속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배터리 있잖아요. 이동용 배터리. 이거 탁상등 해가지고 뭐 충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저렇게 넣고. 압록강에선 북한 주민들의 사금 채취가 한창입니다. 부족한 외화벌이를 위해 남녀노소, 심지어 군인까지 나섭니다.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북중 국경의 놀랍고 생생한 모습은 잠시 뒤 9시 50분 방송되는 탐사보도 7 추석 특집 2부작 북중 국경 803km에서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카탈루냐 지역 주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며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곧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며 분리 독립을 외칩니다. 바르셀로나, 지로나 등 주요 도시에서 현지 시각 3일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평화적인 분리 독립 투표를 스페인 경찰이 무력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A la Guardia Civil a aporrear con porras y de malas maneras a gente anciana y a niños y a gente normal que iba solo a votar. 학교와 박물관, 파밀리아 성당까지 문을 닫았고 노동자와 소방관 등 공무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스페인 경찰들이 머문 호텔을 급습해 경찰이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폭력 경찰은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No, creo que el siguiente paso es pues separarnos de España y poder decidir nosotros para nosotros mismos y llevar nuestro país para adelante.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번 주말쯤 분리 독립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불법 투표로 규정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질 조짐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2017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포스트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올 시즌 어떤 기록들이 쏟아졌는지 박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기아. 후반기 두산의 추격이 매서웠지만 실제 순위에서는 시즌 10경기째부터 선두에 오른 뒤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무려 175일 역대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32년 만에 탄생한 20승 듀오 양현종과 헥터는 기아는 물론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였고 기아의 팀 타율 3할 1위도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3위 롯데는 이대호, 최준석 등 거구의 이미지지만 실책 85개, KBO 리그 최고의 짠물 수비팀이었습니다. 또 SK는 팀 홈런 234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힘겹게 5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LG는 평균 자책점 1위 팀이 가을 야구 티켓을 따내지 못한 역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LG의 새 감독은 류중일 전 삼성 감독. 포스트 시즌 탈락 여파로 감독 교체를 단행한 LG는 양상문 전 감독에게 단장 승진이라는 반전 선물을 안겼습니다. 야구 팬들은 이렇게 풍성했던 2017 프로야구에 대해 840만, 역대 최다 관중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4위 NC는 맨시, 5위 SK는 켈리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NC가 1차전에서 승리하면 2차전 없이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먼저 정정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은퇴한 이승엽 선수가 제가 원구를 쓴 뒤인 3회 홈런을 친 걸 제가 몰랐습니다. KBO 통산을 한일 통산으로 홈런 개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승엽 선수는 KBO 통산 467호, 한일 통산 626호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사람은 괌에 여행 간 법조인 부부입니다. 한국인 부부가 괌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 $4,000 출석 보증금을 낸 뒤 풀려났습니다.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는 판사입니다. 잘 나가는 법조인 부부가 범인 식비를 위해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까지 찍혔으니 본인들도 망신이지만 나라 망신도 톡톡히 시킨 셈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괌에 간 이 부부는 마트 주차장 밀폐된 승용차 안에
6살과 1살 두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이 창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어 아이들을 구출했을 때에야 이 부부가 달려왔다는군요. 이 사건은 단지 미국 법을 몰랐던 탓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미국에선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돼 숨진 어린이가 연평균 3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찾아보니 지난 1월 대구, 2월엔 광양에서 어린아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구조됐더군요. 문제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사고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세인의 주목을 받은 건 이런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명색이 판사, 변호사 부부가 쇼핑한 시간은 3분밖에 안 된다며 경찰이 거짓말을 한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뒤 출동해서 구출할 때까지 45분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안전불감증과 도덕불감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네, 추석날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한가위 보름달은 남부 곳곳에 하늘이 흐려서 중부와 전북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보시고 달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도 꽤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21도 안팎에 머물러 서늘한 감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제주에, 밤에는 호남, 경남 서부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과 또 모레까지는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모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 계획 세우실 때도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중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 변화 잘 유의하셔서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두들 넉넉한 마음속에 환한 보름달이 둥실 떴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